미래엔 일본어 1, 6과 5, 토토의 일본어. 자, 안녕하세요. 육가 5번째 시간이네요. 교과서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문화체험하기 부분이거든요. 문과, 문화거든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해외여행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사진으로 한번 문화를 체험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일본의 관광 명소, 일본의 역사와 전통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여행해 봅시다. 자, 여행해 봅시다.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찾아 떠나는 여행. 키요미즈데라. 8세기 말 절벽에 세운 절로 교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킨카쿠지. 건물 전체를 금박을 입혀 장식한 절이다. 센소지. 도쿄에서 가장 큰 절로 진입로의 상점가인 나카미즈도리는 1년 내내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키요미즈 데라가 일본의 절 중에 대표적인 절인데 교토에 있는 절이거든요. 이 앞부분이 밑에 부분이 절벽이에요. 절벽.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고 일본 이렇게 일기예보 나올 때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지진이 심했을 때 이렇게 지붕 부분이 많이 훼손됐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보수 공사가 끝났을 거고요. 두 번째 킹가쿠지 할 때 킨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금요일 할 때 킨요비였고 킨교 금붕어가 됐었죠. 그죠? 킨이 일본에서 금 골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센소우지는 도쿄에서 가장 큰 절로 이게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상점가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퀴즈 1. 킹가쿠지는 교토에 있으며 키요미즈데라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OX. 예. 예, 오지요, 오.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여기도 다양한 성이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히메지 성. 17세기 초에 지어진 성으로 현존하는 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손꼽힌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오사카 성. 간사이 지방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오사카 시내에 있다. 나고야 성. 성의 일부를 금으로 장식하였으며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예전 성이 일본처럼 많이 남아있지가 않지, 그죠? 그리고 일본 여행 팁도 한번 들어봅시다. 일본 여행 팁 첫째, 변압기. 일본은 전압이 110V이므로 변압기를 챙겨야 한다. 둘째, 각종 패스. 여행 기간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JR 패스가 있으므로 여행 전 검색은 필수. 그리고 여기 히미지 성은 일본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일본의 성을 이렇게 가보고 싶은 분들은 개방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거고, 오사카 성이랑 나고야 성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으니까 뭐 시간을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히미지 성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떨어진 데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전차라든지 기차를 타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 일본.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이 즐거움이 가득하죠.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인상적이고 재밌는 장소를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를 보면 도쿄의 디즈니랜드인데 여기 치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쿄 옆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동경 디즈니랜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그리고 하우스 템보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네덜란드의 자연과 건축물을 주제로 한 나가사키 지역의 놀이공원이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지역 다 안 가봤네요. 일본은 가봐도 선생님이 놀이공원을 못 가봤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면요.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 일본 한번 들어볼까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 일본. 봄에는 우에노 공원의 하나미, 여름에는 오키나와의 바닷가, 가을에는 교토의 단풍, 겨울에는 삿포로의 유키메스리가 유명하다.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죠. 보통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은 계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아름답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에노 공원의 하나미, 하나가 꽃이고 미 구경 이런 거거든요. 꽃구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미가. 우에노 공원에 관해서는 내용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볼 만한 내용이 되겠으니까 좀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에노 공원,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공원이다. 이 공원은 도쿄문화회관,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박물관 등이 있는 문화거리이며 판다가 있는 동물원과 벚꽃놀이 장소로 유명하다. 벚꽃놀이 기간에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꽃을 감상하며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자, 그리고 봄은 뭐였습니까? 일본어로. 예, 하루라는 뜻이었죠. 하루. 자, 하루라는 뜻이었고, 하루. 그죠? 봄 춘자를 써가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여름은 뭐였습니까? 여름 방학할 때, 예, 나츠가 됩니다. 나츠. 가을은요? 아키가 돼요. 아키. 겨울은 후유. 예, 겨울은 후유가 됩니다. 후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봄에는 여러 지역에 이렇게 꽃 구경을 많이 가고, 특히 뭐 우리나라도 뭐 4월 초 정도나 3월 말부터 이렇게 하면 벚꽃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꽃 구경 가는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 할 때도 벚꽃 피는 시기에 보면 벚꽃이 피는 시기별 지역을 이렇게 벚꽃 전선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은 여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라고 되어 있는데 저 밑에 일본 대만 근처였죠.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예, 해운대라든지 뭐 강할리 이런 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을, 교토의 단풍이 아름답다고 보면 우리나라는요, 설악산 단풍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아름답겠지, 그죠? 그리고 겨울, 일본은 삿포로의 유키마쓰리, 유키가 눈이지요. 눈 축제로 유명한데, 우리나라도 겨울 축제로 유명한 데가 들어있죠. 하천이라든지 그렇게 있습니다. 퀴즈 2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유키마츠리가 열리는 도시는 어디예요? 예, 좀 전에 했었죠. 예, 좀 전에 해가지고 삿포로가 됩니다. 삿포로.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일본 여행 책자, 여러분들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학급에 따라 해반도 있을 거고 아직 안 해반도 있을 건데 해본다고 했었지,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잘 듣고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면 동그라미 표, 그렇지 않으면 X표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111쪽 확인하기 1. 잘 듣고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면 O표, 일치하지 않으면 X표를 해봅시다. 1. スマホはどこにありますか？ベッドの下にあります。 2. 猫はどこにいますか？猫ですか？机の上にいます。 3. キムさんはどこにいますか？花屋にいます。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1번 답은 뭘까요? 1번 스마호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답은 베토노 시타니 아리마스. 그러면 답은 예, X가 되죠. 2번 같은 경우는 답이 뭡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질문은 아마
네코와 도코니 이마스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机の 우에니 이마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이상와 도코니 이마스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야노 나카니 이마스. 그러면요, 예, O가 되죠. 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스마호는 무슨 뜻이에요? 스마트폰이 되지요. 스마트폰은 도코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 도코니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리마스카 같은 경우는 사물이나 식물에 있습니다가 되고요. 아리마스카 하면 있습니까? 스마트폰은 어디 있어요? 베토노 시다가 아니고 우에니 아리마스죠. 그러니까 답은 X가 됩니다. X. 2번 같은 경우는 보면 네코와 노코니 이마스까? 네코 뭐예요? 고양이지요. 고양이는 움직이잖아요. 고양이는 움직이니까 이마스, 움직이는 것, 동물이나 사람에 있습니다는 이마스였죠. 도쿠니 이마스까 하니까 네코 데스까? 여기 데스까는 뭘까요? 앞에 질문을 받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고양이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고양이입니까? 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机の 上にいます. 위에. 机가 책상이었거든요. 책상. 책상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시타니 이마스. 이렇게 되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3번. 이상이 아니고 김상이네요. 김상과 도코니 이마스까? 김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씨도 움직일 사람이나 동물이 있습니다는 이마스였습니다. 하나야는 뭐예요? 꽃집이었지요. 꽃집에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오입니다. 야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 붙어서 직업이라든지 가게 같은 걸 나타낸다고 했죠.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면 여기는 하나야 하니까 꽃집인데 스시는 뭐예요? 초밥이죠. 스시야 하면 초밥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팡은 뭐예요? 빵이에요. 팡야 하면 빵가게 또는 빵집 아니면 빵 만드는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 다음 글 한번 봐볼까요? 그죠? 지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녹화하는 게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가기 전에 보면 자, 해석. 스마트폰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그죠? 스마호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베토노 시타니 아리마스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침대 아래에 있습니다. 네코와 도코니 이마스까? 하면요. 고양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코 데스까? 고양이 말입니까?机の 우에니 이마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3번. 김상과 도코니 이마스까? 김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야니 이마스. 꽃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번 봅시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읽어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A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B 같은 경우 이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읽어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듣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すみません。これはいくらですか？こちらは6800円です。そうですか。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자, 스미마셍 무슨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코레와 이것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쿠라 데스까? 쓸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써보십시오. いくらですか？ 예, 썼습니까?
그러니까 코찌라와 코찌라는 이쪽인데 약간 종업원이 손님한테 정중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건을 보고 이쪽은 6,800엔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밑줄 친 B를 히라가나로 써봅시다. 한번 들어볼까요? 6800円。 예, 썼습니까? 록센 합백구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우데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자는요. 그럼이란 뜻이었죠. 같은 말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 코레오 쿠다사이. 코레오 이것을 쿠다사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스이마생. 코방와 도코 데스까? 코방 데스까? 아소쿠니 아리마스요. 에? 도코 데스까? 아소쿠 데스.銀行の隣です. 아,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시겠습니까? 답은? 자, 선생님 발음보다 원어민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풀어볼게요. すみません。交番はどこですか？交番ですか？あそこにありますよ。え、どこですか？あそこです。銀行の隣です。あ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스미마셍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말을 낼 때도 쓸 수 있고 식당이나 가게 가서 종업원 부를 때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스미마셍은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장면은 뭔가 미안하면서 감사할 때 있지요. 뭔가 선물 같은 거 줄 때 내한테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해서 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나 스미마셍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 코방은 뭐예요? 예, 코방은 파출소였죠. 파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여행 갈 때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있는 거는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좋죠. 코방.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역 근처에 코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일본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되면 코방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쿠 데스까? 어디입니까? 코방 데스까? 여기서 데스까는 입니까? 보다는 질문에 대한 뭔가 확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파출소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아소쿠니 아리마스. 아소쿠. 저기에 있습니다요. 에? 도쿠 데스까? 에? 어디입니까? 아소쿠 데스. 저기입니다. 하니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지요. 긴코노 토나리. 는 뭐였어요? 명사 앞에 붙어서. 예, 어느 할 때 저였습니다. 긴코는 뭘까요? 은행이라는 뜻이에요. 긴코 하면 저 은행의 토나리는 뭐였습니까? 옆이라는 뜻이었죠. 옆, 토나리 데스. 옆입니다. 아,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예, 1번 은행은 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면 여기 있었죠. 저 은행 옆입니다. 이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유가를 거의 다 배웠는데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점검하기 부분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이 된 거거든요. 장소를 묻고 답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장소를 나타낼 때 어디는 뭐였습니까? 어디 같은 경우는 예, 도코가 됐죠. 도코. 여기 도코 어디 저기 하면 뭐였습니까? 아소코. 거기 하면요. 소코. 여기 하면 코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코코, 소코, 아소코, 도코 형태였습니다. 보통 도코 데스까? 어디입니까? 형태도 쓸 수 있고 도코니 어디에 아리마스까? 어디에 있습니까?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学校は どこにありますか? 学校. 예,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저기 있습니다. 하면 아소코 데스. 또는 우체국 앞에 있습니다. 하면 유빈교쿠의 前にあります. 유빈교쿠가 우체국이었죠. 우체국 유빈교쿠. 자, 이렇게 됩니다. 장소를 묻고 답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체크. 존재를 나타내는 말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있습니다 하는 두 종류가 있었지,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예, 아리마스. 그리고 이마스가 있었습니다. 아리마스랑 이마스가 있었는데, 아리마스 같은 경우는 사물이나 식물 안 움직이는 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출소는 혼자서 안 돌아다니잖아요. 코방와 노쿠니 아리마스가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마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냅니다.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이누와 노쿠니 이마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스랑 이마스의 부정 없습니다 하면 사물이나 식물이 없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마스의 부정은 마생이에요. 그래서 아리마생이 됩니다. 아리마생. 이마스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마생이 되겠죠. 존재를 나타내는 말을 묻고 답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체크. 3번 가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가격. 얼마입니까? 얼마는 뭐였어요? 예, 이쿠라.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죠. 만일에 구두는 얼마입니까? 하면 쿠츠와 이쿠라 데스까? 지갑은 얼마입니까? 하면 사이우와 이쿠라 데스까? 뭐 먹는 것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지요. 바나나와 이쿠라 데스까? 토마토와 이쿠라 데스까? 자주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 외국에 나가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같은 경우 가더라도 이렇게 바코드를 읽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바코드 찍는 금액을 보고 그냥 잘 알아듣기 힘들어도 주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팁 하나로 보면 보통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큰 금액을 지불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받았습니다. 얼마 줄게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가격을 묻고 답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으면 예, 체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6가를 다 배웠네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가 들어갈 건데 7가 들어가기 전에는 동사에 관해서 먼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